예, 오늘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오는 4월 27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약 한 달 뒤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이 공동 보도문이 채택이 됐는데요. 그 내용부터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이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이죠. 이 통일각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렸는데 날짜를 이제 4월 27일로 정한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이미 장소는 오래전에 정해졌고 날짜 지금 이제 또 그 이 공동 보도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도 아마 그 이 정상간의 한라인 이런 부분 대해서도 좀 논의했을 걸 보이고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제 좀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도 지금까지 남과 북이 오가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아마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이 세 가지 중심의 어제 문제도 논의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뭐 회의는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전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앞서서 양측 수석 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명군 장관 선생, 천혜성 대표 선생 다 이거 들어오는 거 보니까 표정이 밝았습니다. 통일각 안에서 진행되는 북남회담은 예의 없이 잘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남측 대표단 선생들이 표정이 밝은 것을 놓고 봐도 그렇고 이 통일각에서 진행된 과거 회담을 염두에 봐도 오늘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이 반이다 해서 그 이상의 성과를 이미 내고 있습니다만 너무 또 많은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다시 한번 오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표정을 보고 오늘 회담 또 이렇게 전망을 읽으셨다고 하는데 미리 다 들킨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 이제 북측 지역에 넘어가서 오늘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한 거고요.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 쪽에 있는 이제 자유의 집에서 평화의 집에서 할 예정이죠. 이성건 위원장 모두 발언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오늘 그 회담이 일찍 끝난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고위급 회담이 뭐 밤늦게까지 진행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고위급 회담뿐만 아니라 남북 회담의 그 패턴이 거의 그래 왔습니다. 저도 뭐 남북 회담을 많이 참석했고 특히 군사 회담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통일각에도 많이 가봤죠.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 중에 통일각에서 한 회담은 다 잘 됐다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다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동안 보면 회담을 열고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도출할 때 진통을 많이 겪거든요. 결국 북한이 뭔 하나를 합의를 해줄 때 굉장히 우리를 애를 태우게 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는 3일 회담이 뭐 4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일사천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나온 공동보도문도 아주 짧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결국 이번 회담은요. 지난 1월 9일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회담인데 이번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 회담 성격이고요.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째인데 앞선 두 번 회담은 우리 측이 제의를 했고 북측 지역에서 열렸고요. 이번 회담은 지난번 김여정 특사를 통해서 북한이 먼저 제의를 했고 우리가 수용한 형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측이 제의한 회담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북한이 걸림돌을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번 특사단 방북 보고 또 우리 대북 특사단 평양 방문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오갈 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정말 본인이 육성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아주 사변적인 변화를 일으키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리선권 위원장이
평소에 저하고 만났을 때 상당히 뭐 좀 일그러진 얼굴도 많이 했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예. 오늘은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으로 지금 분위기를 밝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그 1월에 고위급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양쪽의 특사가 오고 가면서 이제 정상 간에 뭐 만나진 않았습니다만 소통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른바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근데 1월에 열렸던 고위급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막 좀 이렇게 북한에서 거부감을 그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자꾸 그때 1월 달에 만났을 때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북남 고위급 회담에서 그 무슨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옳도당치 않는 지금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돌리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자꾸 얻어대는 소리가 나오면 오늘처럼 이거 정말 좋은 성과를 가득 마련했는데 이런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좋지 않은 모양새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비핵화 얘기를 이제 뭐 꺼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화를 내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말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이 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그동안에 쭉 논의를 해왔고 또 오늘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또 평화정착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 문제 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양측 간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뭐 의제를 최종 결정짓진 않았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많이 협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지금 이제 우리 문 센터장님께서 이 북한에서 이 정상회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거기에 더 추가를 한다면은 아마 이러한 그 일사천리의 회담 이것은 실용적인 회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 지을 수 있겠죠. 그 속에는 결국은 양 정상 간에 이런 남북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담겨 있다. 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지금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문서 교환 방식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반증이 아니겠냐 예.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이제 지난 1월에 이성근 이 조평동 위원장이 회담에 나와가지고 우리의 비핵화 이런 재개에 대해 가지고 어제지요 재개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것이 과연 남북에 할 수 있느냐 좀 뭐랄까 짚고 넘어간 이것은 뭐냐니까 이 우리 측의 이런 그 당시 회담에서 수석 대표가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이 대화 수준에 나온 것이 아니고 회담 마무리할 때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볼 필요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남북 간에 논의할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북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네.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 회담에서 우리 그 조명균 대표께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 또 그리고 평화정착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개선 이거 포괄적으로 어제로서 논의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지난 김여정 특사의 방남 예. 또 그리고 우리 특사의 방부 거기에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운운하면서 의지를 밝혔단 말입니다. 예. 그런 선상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양 정상 간에 많은 토론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좋은 결론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공동 보도문에 그 최종적으로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이번 그 회담 제목은 이제 뭐 3차 정상회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2018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이제 이름도 이제 정했고요. 그렇게 네. 모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의제는 한 번 더 고위급 회담을 해야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공동 보도문에 나온 네. 내용은 의전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경호 문제와 관련한 실무 대표 회담 날짜만 잡았습니다. 네. 4월 4일.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가 지난번 특사 방북 시 합의하고 발표한 내용 중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하트라인을 구성하고 양 정상 간에 통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합의해 보니까는 그 통신 실무 접촉과 관련된 날짜는 정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예. 이제 문제는 정상회담이 당일 회담으로 잡혔단 말이죠. 4월 27일. 그러면 양 정상이 당일 만나서
과거와 같은 6.15나 14선언과 같은 합의문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고 그게 조율이 되고 마지막으로 양 정상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려면 역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의제가 합의가 돼야 되고 거기 양 정상이 만나서 합의할 내용이 사전에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접촉이든 문서 협의 방식이든 그런 것들이 아마 협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제 뭐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제 활발하게 남북 간에 이제 소통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 당시의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그건 북한 보도가 아니고 중국 측에서 보도 발표지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북한에서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에 관해서 단계적 동시적 한다면은 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결국 뭐냐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가지고 원샷으로 한다면은 북한 또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원샷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이제 입장을 뭐 번복한 게 아니냐. 일종의 이제 선보상 후 폐기 입장이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이제 고수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정확한 바뀐 걸로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확한 언급이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가지고 단계적 동시적 조치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행위입니다. 북한의 행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추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성국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의 입장이 각각 조금씩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 동시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해법입니다. 과거에 제네바 합의가 있었습니다. 94년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그 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이 의장국이 돼서 진행됐던 9.19 공동 6자 회담에서 이제 9.19 성명이 나왔죠. 역시 이제 단계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단계를 여러 개 정해서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서로 조치들을 동시에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에서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면 자기들도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해서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일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볼 때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리비아식 해법. 다시 말하면 단번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게 많은 시간 내에 먼저 폐기를 하고 후에 보상 문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접근이고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요.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우리는 낮아 지금 현재 보이고요. 일괄 타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북한의 이런 중국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고 아직은 북한은 여기에 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에서는. 그래서 정확한 그 의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그런 단계화, 이를테면 방금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살라미 전술,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그 단계별로 많은 보상과 요구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협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북한이 마음속으로 비핵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결, 불능화, 폐기 이렇게 전략 전술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현재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했던 워딩을 주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워딩 속에서 어느 한 구석이라도 북한 자신의 비핵화에 있어가지고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워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문 센터장께서 지금까지 북한이 줄곧 주장한 것이 자신들은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고 체제 보장 예. 이것이 된다 하면은 비핵화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냐 하니까 평화체제 문제와 이 비핵화 문제 또 이걸 좀 더 구체화하면 체제 보장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놓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뭐냐니까 체제 보장 이것은 북한 자신의 문제고 그 차원 문제다. 먼저 선 비핵화하고 나면은 그 위에 뭐 경제적 보상하든지 체제 보장하든지 예. 관계적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따를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한 워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온 워딩 중에 한국과 미국의 선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저도 일종의 뭐냐면 북한 입장 모두 자신의 입장을 하나의 탭을 올려놓고 이러한 뭡니까 한반도의 긴장 완화라든지 또는 이런 평화 체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한 우리가 이야기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간격은 여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이제 비핵화 달성 전까지는 제재를 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근데 이제 선의라는 것은 제가 이걸 좀 포괄적 이야기인데 어찌 보면은 먼저 좀 뭐랄까 성의를 좀 보여라. 뭐 이러한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김정은의 발언들을 쭉 놓고 보면 지금 이런 전개되는 상황, 1월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자신들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기들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남북 대화도 했고 정상회담도 합의했고 북미 간의 정상이 만나기도 또 합의를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1월 이후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여러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자신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평화도 가능하고 남북 대화도 가능하고 남북 교류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진정성 있게 해나가고 있다.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도 우리의 이런 노력을 제대로 보고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라. 성의 있는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사실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협상 전략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뭐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양재츠 중국 정치국 위원이 방한하지 않았습니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서 이제 북중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한 이제 설명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우리도 이 대북 특사단 방북한 이후에 그 결과를 중국에 가지고 정의용 실장이 아주 자세하게 했고 또 그에 대한 하나의 연장선에서 또 북중 정상회담에서 가지고 양채츠라는 국무위원 상당히 고위급이지요.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직접 와가지고 설명한 거 이에 대해서는 한중하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이것의 연장선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어쩌면은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우리 특사단이 방북에서 이야기해서 재확인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또는 선대 유은 운운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가지고 이 북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이것이 나름대로 이런 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목들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이제 그 비핵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아마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겁니다. 순기능은 뭐 양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중국이 그동안 요구했던 것은 북한의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서로의 책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쌍중단해라. 다시 말하면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은 훈련을 중단해라. 그다음에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게 평화를 보장해라. 이제 이런 쌍중단, 쌍궤, 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중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이제
앞으로 전략적인 그런 방법, 이 전략들을 이제 합의했다라는 그 발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이 이제 물론 이 중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건 뭐 지금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서서 비핵화와 관련된 무언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요구들을 한다면 상당히 그것은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는 그동안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온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중국이 과거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비교적 강력하게 해왔고 그것이 북한에게 아픔이 됐고, 역시 김정은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건데, 이 즈음에 북중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중국이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혹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의 주요 전략 통들을 배석시켰다,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직접 북한 문제를 뭐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끌고 가는 그런 구도를 그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또는 뭐 군사, 정치,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북중 관계가 냉랭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 대미, 대한반도, 대북, 또 핵과 관련된 이런 전략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중국의 영향력,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의도가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술단 그 평양 공연 준비를 위해서 선발대가 이제 떠났죠. 이 평양 공연이 13년 만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이 2005년도 그 이 이후에 첫 공연이죠. 아마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 지난 그 이 올림픽 기간에 그 이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남 합동 공연을 합의해 놓고 못했잖아요. 그것을 복원하는 의미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정상회담 이걸 앞두고 분위기 조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측에서 올라가는 상당수의 이런 가수랄까 예술인단이 거의 다 그 남북 간에 물론 협의를 했습니다만도 대중 가수 중심으로, 또 그리고 지금 이제 한류를 나름대로 북측에 전파할 수는 그건 있겠지만도 어찌 보면은 남북한의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회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게 될 곳이 이제 동평양 대극장,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같은 곳인데, 이 북한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녹화된 방송 화면을 통해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녹화하는 걸로, 녹화 중계하는 걸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동평양 대극장에서는 우리 남측 예술단이 단독으로 공연을 하고, 유경 정주영 체육관에서는 아마 남북이 협연 합동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양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문화 분야의 교류는 지금 보면은 일정으로 보면 4월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공연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도 있고, 지난번 평창올림픽 때 북측예술단이 내려와서 2번 공연을 했는데 여기는 답방 형태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방남이 아니라 우리도 방북을 하면서 남과 북이 상호 교류하는 물꼬를 트는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정상회담이 잘 된다면 이런 기회는 좀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 오늘 날짜도 이제 정해지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어떤데 좀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입장들이 좀 각각 다르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하면은 토론을 중시하는 정상회담, 또 그리고 상시, 수시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토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상회담의 정례하겠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큰 틀에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정상 간에 많은 토론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이 비핵화 부분에 뭔가 좀 접점을 찾는, 그래야만이 특히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방향에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은 차후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것을 재확인하면서 한 3개, 4개 정도의 이행, 의지를 담은 로드맵을 할까요? 이렇게 놓은다면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긴장, 대립 이것이 평화협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좀 높았습니다만도 네. 남북, 미 당국자들 예. 정상회담 열릴 때까지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는 정전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군인들 예. 정상회담의 뜻과 다르게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성목 센터장님. 예, 역시 비핵화가 중요합니다. 네. 저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 그런 것들이 남과 북 정상이 소통하고 그것을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건 북미 정상회담에도 아주 좋은 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김정은의 결단을 촉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바라는 경제 문제, 남북관계 개선 문제, 나아가 북미 관계 개선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과 입장, 그것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자, 전해드린 대로 4월 27일 2018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이었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